지금부터 공통수학원 다항식서부터 개념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용어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항식이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죠? 다항식. 그렇지. 한 개의,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음, 항이 한 개긴 한 개인데, 어떤 식으로 정리된 한 개냐? 다항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숫자 또는 문자 또는 몇 개의 수나 문자가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 얘를 단항식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하나의 숫자 뭐 마이너스 3이다. 단항식 맞아요. 뭐 A 단항식 맞죠. 또 몇 개의 수나 문자가 곱셈으로 이루어져서 뭐 2x라던가 마이너스 5x제곱 y라던가 이런 애들이 전부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식들이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자, 만약에 x분의 2ay라던가 뭐 x분의 1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분모의 어떤 문자를 가지고 있죠. 이거 등과 같이 분모의 문자를 포함한 저런 식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포함한 식은 단항식이라고 하지 않고 또 뭐라고 하냐? 얘는 유리식이라고 해요. 유리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항식이 아닌 거 찾으라고 하면 항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런 분모의 미지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들은 우리가 단항식이 아닌 걸로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사항이다. 자, 다음 단항식이랑 비교해서 다항식은 뭐냐라는 거죠. 다항식. 자, 그럼 다항식은 이제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많을 다자를 써서 항이 많은 식. 그럼 다항식이 아니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어나 한자를 공부한 거죠. 수학은 수학만의 언어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의 단항식이라는 것은 수학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단항식까지 포함을 해요. 단항식 또는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자, 이걸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마이너스 3, A. 항이 하나밖에 없지만 단항식도 다항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나 A도 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단항식이자 다항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마이너스 2 다항식이죠. 왜? 단항식들이 덧셈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걸 분리시키면 A라는 단항식과 마이너스 2라는 단항식이 덧셈으로 연결된 거니까 다항식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제곱 이런 녀석도 다항식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애들을 전부 다항식이라고 한다. 그래서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 마찬가지 다항식 안에도 분모에 미지 문자를 포함한 식이 섞여 있으면 걔를 다항식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2x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5다. 자, 이런 식은 분모에 미지 문자를 분모에 문자를 포함한 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리식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이런 식은 유리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식을 포함함으로 우리는 얘를 다항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해요?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리식을 포함한다거나 무리식을 포함하는 그런 식들은 다항식에서 벗어난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 예제 1번, 또 예제 2번. 뭐를 포함해도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5x 마이너스 2 루트 y 더하기 뭐 x 제곱이다. 이것도 무리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도 루트 y라는 무리식을 포함함으로 얘도 마찬가지 다항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의사항만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다음은 항이라는 얘기인데 항은 정확하게 뭘 항이라고 하느냐? 자, 다항식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단항식을 항이라고 합니다. 다항식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단항식. 얘를 항이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다항식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이라는 3차의 다항식이라고 하면 얘를 구성하고 있는 2x 세제곱과 봐봐 마이너스 3x 제곱은 더하기 마이너스 3x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서 마이너스 3x 제곱이라는 항과 다시 5x라는 항과 1이라는 항 이런 단항식들의 결합이죠.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단항식들이 다항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항이라고 부른다. 얘네들 각각을 전부 다 항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개수라는 얘기는 뭐냐? 자, 다항식에서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합시다.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한 다항식에서 요거에 대한 다항식에서 그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자들 혹은 숫자들을 우리가 개수라고 해요. 특정 문자에 대한 다항식에서 항 앞에 항에 각각의 항에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나 식 전체를 각각의 항에서 개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3ax의 제곱 더하기 5bx 더하기 뭐 c라고 했다면 이때 x 2차 항에 x에 대한 x제곱의 개수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x제곱을 가지고 있는 이 항 단항식에서 이 항에서 특정 문자 x를 제외한 나머지 수나 식 전체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는 3a까지를 x제곱의 개수라고 하는 거고 이때 x의 개수는 뭐냐라고 하면 마찬가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바꿔서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다라고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 두 번째 x를 포함하고 있는 이 항에서 이 특정 문자 x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나 식 전체 그러니까 마이너스 5b 얘가 통째로 항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개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애들을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한 개수라고 얘기한다.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상수항은 뭐냐? 마찬가지 특정 문자에 대한 다항식에서 특정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항. 자, 특정 문자에 대한 다항식에서 바로 그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얘를 상수항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보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7이면 여기서 상수항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특정 문자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본다면 x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항은 여기서 뭐밖에 없어요? 7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수나 어떤 항을 얘기할 때 반드시 그 개수나 항이 가지고 있는 그 부호까지를 다 종합해서 얘기해야 돼. 그다음 동류항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다항식에서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이다. 이걸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3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b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2a제곱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동류항은 3a제곱과 마이너스 2a제곱이 동류항이죠. 문자의 종류는 a고 차수는 2차죠. 이런 애들을 동류항.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a와 5b가 동류항이죠. 아니 5a죠. 5a가 동류항이죠. 문자의 종류는 a, 차수는 1차. 그래서 그런 항들끼리는 우리가 동류항으로 본다 이거니. 무슨 뜻인지 알죠? 여기까지 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단항식의 차수라는 얘기는 뭐냐? 단항식의 차수.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특정 문자에 곱해진 개수가 몇 개인지가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단항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문자 중 특정 문자에 대한 차수를 물어보면 그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차수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바로 차수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밑에 있는 예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답을 한번 해보자. 자, 이 주어진 식은 A라는 문자에 대한 곱해진 개수가 3개니까 몇 차식? 3차식. 그러면 이 단항식에 대해서 A의 개수는 뭐냐? A 3승의 세제곱의 개수는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3, B, X 제곱까지 모두 다 써줘야지 개수가 된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개수의 정의를 보시면 특정 문자에 대한 단항식에서 각각의 항의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나 식 전체라고 했어요. 나머지 수나 식 전체니까 그 특정 문자 A를 제외한 나머지 수와 식 전체가 바로 A 세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밑에 B에 대한 몇 차식이냐? B라는 문자가 몇 번 곱해졌어요? 한 번. 그럼 1차식이고. 그럼 B의 개수는 뭐냐라고 하면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하고 문자들의 곱 전체가 개수가 되는 거죠. 자,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3, A 세제곱, X 제곱이 바로 B의 개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 X에 대한 몇 차식이냐? X에 대한 2차식이구나. 그러면 개수는 뭐냐? 그때 마이너스 3, A 세제곱, B 전체가 개수구나. 그럼 A, B, X에 대한 몇 차식이냐? 아니죠. A, B, X라는 문자가 전체 몇 개가 곱해져 있냐? 다 세라는 얘기야. 그러면 6차식이죠. A가 3개, B가 1개, X가 2개면 다 합쳐서 몇 개? 6개의 문자니까 6차식 A, B 세 문자에 대해서. 그럼 그때 개수는 뭐냐? 그 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나 식의 곱 얼마? 마이너스 3만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응용을 해보자. 만약에 5번이다라고 하고 B와 X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보면 몇 차식이야? 말해보세요. 네? B와 X 3차식이죠. B 하나와 X 몇 개야? X가 2개죠. X 제곱이라는 건 X라는 문자가 몇 번 곱해진 거야? 네? B하고 X에 대해서 B는 몇 개가 곱해져 있고 X는 제곱이니까 몇 개? 2개. 그러니까 B하고 X에 대한 몇 차식? 3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개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B하고 X 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애. 마이너스 3, A 세제곱. 지금 요거 처음 주어진 예제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요번에는 AX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고 하면 몇 차식? AX에 대한 5차식. 개수는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마이너스 3B.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문제를 바꿔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정리해보세요. 그렇게. 정리해보기 쌤 추가로. 자, 요 직전까지 한 거는 단항식의 차수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누구의 차수를 알아보냐면은 다항식의 차수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다항식의 차수는 거기 적어놨죠. 자, 레이저로 한번 따라봅시다. 다항식의 차수라는 얘기는 다항식을 이루는 각 단항식 중에서 각각의 단항식 중에서 특정 문자에 대해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차수가 있는 다항식을 n차식이라고 한다라고. 이게 특정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가장 높은 것에 따라서 다항식의 뭘 결정한다? 차수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그럼 밑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먼저 주어진 다항식이 하나 나왔는데 이 다항식은 x라는 문자에 대한 몇 차식이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 식 안에 여러 개 항들 중에 x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애가 몇 개 들어있으니까 2개니까 x에 대한 몇 차식이다? 제일 큰 차수를 따라간다. 2차식이다. 그럼 근데 상수항이라는 얘기는 뭐냐? x라는 문자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다. 그럼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만 상수항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y라는 문자에 대해서 y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죠. y는 여기서 항이 두 군데 들어있지만 그때 다 1차식밖에 없으니까 y는 1차식. 그럼 이때 상수항은 뭘까요? 잘했어요. y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항들을 전부 다 상수항 취급을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x하고 y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고 보면은 x, y가 섞여 있는 항은 지금 v 체크하고 있는 두 개의 항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x, y 합쳐서 몇 개가 있고요. 문자가 세 개가 있고 두 번째 항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더 문자의 개수가 많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몇 차가 되는 거야? 3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문자의 개수만큼. 그럼 그때 상수항은 x 또는 y를 아예 포함하고 있지 않은 애 누구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x에 대한 동류항을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누가 x를 가지고 있죠? 마이너스 2xy와 2x가 x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동류항이죠. 문자의 종류 x가 같았고요. 1차식이라는 게 같았죠. 이번에 y에 대한 동류항. y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차수까지 같은 두 개의 항은 3x제곱 y와 뭐가 있다? 마이너스 2xy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다항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전부 다 개념 정리를 해봤다. 자, 이거는 국어사전식 정리라고 했어요. 수학에 있어서의 정의라고 했어요. 수학에 있어서의 정의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나랑 공부를 하는데 수학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수학은 바로 언어인 거예요. 수학은 뭐다? 언어다. 자, 어느 나라 언어냐? 매스 월드의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로 놀러를 갔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말을 어느 정도는 구사하거나 뭐 번역기를 가지고 가야지만 의사소통이 되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학이라는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지 이 문제하고 나하고 소통이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야, 수학은 뭐라고 했어? 내가 그러면 수학은 언어죠. 무슨 언어니? 수학 자체적으로 정의된 언어예요. 수학이란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언어를 표현할 때 국어사전식이거나 한자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가서 다항식을 정리할 때는 뭐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동류함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림 차순이라고 하는 건 뭐죠? 차수가 제일 큰 항에서 출발해서 차수가 제일 큰 항에서 차수가 제일 낮은 상수항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걸 내림 차순이라고 해요. 상수항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 반대로 오름 차순은 상수항부터 출발해서 차수가 제일 큰 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하는 걸 오름 차순이라고 합니다. 차수가 제일 큰 항까지 정리하는 걸 오름 차순.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x에 대한 내림 차순과 오름 차순으로 각각 정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림 차순 해보자. 내림 차순. 차수가 제일 큰 거부터 불러봐. 시작. 그렇지. 마이너스 2x 세제곱. 다음은 그렇지.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름 차순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그렇지. 마이너스 1 플러스 3x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렇게 순서대로 차수가 작은 것부터 제일 큰 3차까지 순서대로 써주면 얘가 오름 차순이 되는 거구나. 어렵지 않죠? 예. 자, 다음 얘기는 이제 다항식을 가지고 놀아보자라는 건데 우리가 그 가지고 놀기 위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몇 가지 법칙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그걸 연산법칙이라고 하고 교환법칙이라는 거 뭐냐? 예를 들어서 보자. A라는 다항식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y였고 B라는 다항식은 5x 더하기 6y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을 이렇게 한번 더해보라고 했어. 그럼 뭐가 되죠? 동류함끼리 계산하니까 3x 더하기 몇 y? 9y가 되죠. 근데 선생님이 B하고 A를 더해보라고 했어. 그래도 뭐가 되죠? 3x 더하기 뭐가 돼요? 9y가 돼요. 그러니까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의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그 결과는 변함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을 A 플러스 B 순서로 계산하든 B 플러스 A의 순서로 계산하든 계산하는 순서에 상관없이 바꿔서 계산해도 결과가 동일한 이런 법칙, 얘를 뭐라고 한다?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두 개의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덧셈에 대해서는 항상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결합 법칙은 뭐냐? C라는 다항식을 선생님이 하나 더 만든 거예요. C라는 다항식 위에 예제에 덧붙여서 C라는 다항식을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한번 추가로 더 설정을 했을 때 결합 법칙은 세 개의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A하고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C하고 더해보고 이번에는 B하고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A하고 더해보는 두 가지 실험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라는 다항식을 먼저 더해봤어요. 그럼 괄호를 먼저 묶어서 얘는 3x 더하기 몇 y, 9y가 되고요. 거기다 C였던 x 마이너스를 더해봅시다. 불러보세요. 그럼 결과가 뭐가 되죠? 4x 더하기 9y 마이너스 얼마? 1이 되죠. 이번에는 A는 먼저 앞쪽에다 그대로 놔둘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를 그대로 두시고 B라는 다항식과 C라는 다항식을 먼저 더할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죠? 6x 더하기 6y 마이너스 1이 되죠. 이제 괄호 두 개를 동류함끼리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4x 더하기 9y 마이너스 1이 돼서 계산 결과가 위에 있었던 결과와 아래 있었던 결과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다항식끼리 덧셈을 했을 때는 A라는 다항식, B라는 다항식을 먼저 묶어서 더한 다음에 C를 나중에 더해도 BC를 먼저 묶어서 더하고 A와 더한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더라? 같아지더라라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밑에다 파란색 박스로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늘 같구나. 자, 이거를 다 같이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니? 오케이. 자, 그럼 여러 문자를 포함한 식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합니까? 문자가 한 다항식이 여러 개 되고 아까도 배웠지만 이런 문제는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동류함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동류함끼리 계산하면.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요. 이번에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곱셈을 한다는 얘기는 다항식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항식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고 그때 지수법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얘 언제 배웠다고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나와요. 그때 나오는 지수법칙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A의 어떤 네모 제곱꼴로 표현했을 때 이 A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요? 네모를 뭐라고 하죠? 이 지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A의 제곱이다라는 얘기는 A가 몇 번 곱해진 걸 뜻하고요? 두 번 곱해진 걸 뜻하고요. A의 5제곱이다라고 하는 건 A가 몇 번 곱해진 걸 뜻해요? 5번 곱해진 걸 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볼 수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런 녀석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부터 만족을 해야 돼요. 먼저 전제 조건부터 볼게요. 지수 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 및 A는 실수면 되고요. 지수 자리에는요. 자연수가 온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지수 법칙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인 대수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걸 배우게 되면은 지수가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시켰을 때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 그대로 사용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1번.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은 당연히 선생님 여기서 지금 m하고 n은 다 뭐가 될까요? 지수 자리에 있었던 거니까 mn은 뭘까요? 자연수였겠죠. 자, 그러면 A m제곱 A n제곱 곱하면 얘는 A의 뭐가 돼요?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고 배웠죠? 왜 그럴까요? A의 m제곱이라는 걸 풀어서 쓰면 A가 몇 개 곱해진 거라고 그랬어요? n개. A n제곱을 풀면 n개. 그럼 그걸 다 곱하면 몇 개가 돼요? m 플러스 n개를 곱한 거니까 바로 오른쪽 위 상첨자로 m 플러스 n을 더해놓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두 번째.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도 그럼 나눗셈도 지수법칙을 쓸 수 있죠. 얘는 바꿔보면 사실 어떻게 되죠? A의 n제곱분의 A의 뭐 m제곱으로 분수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지수는 자연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가 생겨요. 1번. m이 n보다 크면요. 분모 분자에서 분자에 있는 a의 개수가 분모에 있는 a의 개수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분모에 있는 a는 다 사라지고 분자에 몇 개가 남게 돼요? n-n개가 남게 되죠. 예를 들어서 a의 7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이다. 그러면 4제곱이 없어지면 남는 건 얼마가 남는다는 얘기야? 3제곱이 남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었단 말이야. 두 번째, m과 n이 같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 분자에 a가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럼 남는 거는 1이 남죠. 그래요. 약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이다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1 남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n보다 n이 더 많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여기는 a의 7제곱이 나왔고 여기는 a의 3제곱이 나왔으면 여기 a 3개가 있었고 여기는 a가 몇 개 있었어요? 7개가 있었어요. 그럼 3개는 없어져요. 이렇게 약분해서. 그럼 몇 개가 남아요? 4개가 남으니까 몇 분의 몇? a 4제곱분에 따라서 a의 n이 더 컸다는 얘기는 n-m제곱분의 1이라는 분수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요게 지수법칙에서 나눗셈을 하는 세 가지 원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a와 b라는 녀석을 동시에 곱해서 n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a의 n제곱과 b의 n제곱을 했다는 얘기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증명을 해볼 수 있어요. 좌변은 괄호 AB가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곱하기 이런 식으로 몇 번 곱해졌다는 얘기죠?
전체 n번 곱해졌다는 얘기죠. n개가 곱해졌어요. 그럼 얘를 풀어버리면 a는 a끼리 n개를 따로 묶을 수 있었고요. b는 b끼리 몇 개를 묶을 수 있었다는 얘기야? n개를 따로 묶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a n개를 곱한 걸 우리는 a n제곱이라고 했고 b n개를 곱한 걸 b n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좌변에서 출발해서 우변이 된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이렇게 증명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번. 지수법칙의 네 번째. 이번에는 b분의 a의 n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 얘도 분모는 분모대로 n제곱, 분자는 분자대로 n제곱인데 왜 그렇습니까? 증명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좌변에서 출발해보자. 얘는 b분의 a라는 괄호가 n개가 곱해진 거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얘를 풀었으면 전체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죠? 그럼 분모끼리 곱한다는 얘기는 b가 분모에서 몇 번 곱해지고요? n개가 곱해지고요. 분자에서도 a가 이런 식으로 몇 개가 곱해져요? n개가 곱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수의 정의에 의해서 bn개 곱해진 거를 bn제곱, an개 곱해진 거를 an제곱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아까 배웠죠? 그래서 좌변에서 출발해서 무슨 변으로 끝났어요? 우변으로 끝나게 되죠. 증명이 끝났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a의 m제곱 전체의 n제곱은 뭐가 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a의 m n제곱이 되는데. 그리고 얘를 응용하면 어떻게도 바꿀 수 있어요? 순서를 바꿔서 a n제곱에 m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여기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좌변에서 출발해 볼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a의 m제곱이라는 걸 하나의 숫자로 봤을 때 걔가 몇 번 곱해졌다? 바로 n개가 곱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펼칠 수 있어요. 이게 좌변에서 출발한 거야. 이게 n개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 밑이 같은 녀석들의 곱셈을 할 때는 지수끼리 뭐해라? 더해라. 그러면 얘는 a의 밑은 다 a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쭉쭉쭉 m까지 이렇게 더하는데 m이 몇 개가 더해진 거예요? n개가 더해진 거니까 우리가 똑같은 숫자를 n번 더하라고 하면은 m 곱하기 뭐가 되면 돼요? n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변이 나온 거죠. 이해했니? 자, 어떤 부분을 증명했다고요? 바로 요게 지금 증명이 된 거죠. 요게. 네. 할 수 있겠어? 네, 그렇게 해서 지수법칙 5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 우리가 다항식을 계산하거나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지수법칙을 모르면 못 푼다. 그래서 지수법칙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곱셈에 있어서 교환법칙이라는 건 뭐냐? 우리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자. A라는 다항식이 2x 더하기 1이고요. B라는 다항식은 y-3이라고 해봅시다. y-3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을 이런 순서로 곱할 때 하고 B 곱하기 A라는 순서로 곱할 때 뭐가 달라지나 한번 해봤더니 2x 더하기 1 곱하기 y-3은 자, 이 정도 전개하는 건 중학교 3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이렇게 적용해서 전개할 수 있죠. 불러볼까요? 시작. 2xy-6x 더하기 y-3이 되고요. 순서를 바꿔놓고 y-3 곱하기 2x 더하기 1로 계산할 때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해보면 시작. 2xy 더하기 y-6x-3이 돼서 그 결과가 서로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에 있어서 뭐가 성립하는구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즉 이런 실험을 해봤더니 A, B는 뭐랑 같더라? B, A랑 같더라라는 결과에 도착을 하는 거죠. 다항식의 곱셈, 교환 법칙 성립. 그럼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다항식 하나를 더 설정하는 거. C라는 다항식을 예를 들어 선생님이 2x 제곱이라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다시 실험을 해보자고요.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을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C라는 다항식을 곱한 결과와 B하고 C라는 녀석을 먼저 곱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다시 A를 곱한 녀석은 어떻게 될까라고 봤더니 얘도 같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녀석을 먼저 곱하고 나서 하나 남는 녀석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순서가 어때요? 얘는 A, B 먼저, 얘는 누구 먼저? B, C 먼저. 대신 괄호 없다고 하고 치면은 A, B, C, A, B, C는 순서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를 먼저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괄호의 위치만 바뀐 거죠. 이랬을 때 계산 결과가 같아지는 법칙을 뭐라고 한다고요?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A라는 다항식에다가 B라는 다항식과 C라는 다항식을 더하거나 빼서 전개를 해라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전개된다는 얘기예요? AB 플러스 마이너스 뭐? AC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걸 더 확장해서 분배 법칙의 기억, 니은 이렇게 본다면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를 곱한다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한 대로 자 AC, AD 순서대로 만나죠. AC 더하기 AD 다시 BC 더하기 뭐? BD를 다 전개할 수 있는 거 이런 법칙을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였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서 곱셈 공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처음에 한 5개 정도는 중학교 3학년 내용을 복습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중3 내용이에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뭐죠? B제곱이라고 알고 있어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뭐라고 알고 있죠? B제곱이라고 알고 있어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알고 있죠. 이번엔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우리가 전개했을 때 어떻게 전개가 되죠? 한 방에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X 더하기 AB라고 한 방에 쓸 수 있죠. 다섯 번째 얘기도 중학교 3학년 때 나온 거니까 한 방에 쓸 수 있어요. 어떻게? ACX의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X 더하기 BD다라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여섯 번째 나온 것부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전개하면 어떤 녀석이 나오냐? 원리는 간단해요.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두 번 한 것뿐이 없어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다 전개해봐도 돼요. 아니면 조금 더 센스 있게 접근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죠. 자, 먼저 쌤이 센스를 좀 부려볼까요? 얘를 전개한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A 플러스 B를 묶어주고 C를 따로 이렇게 해서 전체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A 플러스 B를 하나의 세모라는 문자로 놓을게요. 그럼 얘는 세모 더하기 C의 제곱이니까 전개하면 세모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C 곱하기 세모 더하기 C의 제곱. 완전 제곱식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세모 자리에 들어갈 게 뭐예요? A 플러스 B니까 또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2C의 A 플러스 B 더하기 뭐 C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보니까 A 제곱 나오고 B 제곱도 나오고 여기 C 제곱도 있었네요. 그대로 쓰고 자, 첫 번째 이거 전개할 때 2AB 나오죠. 요놈 전개하면은 2AC 이렇게 전개하면 2BC 그러니까 얘는 2의 AB 더하기 2의 BC 더하기 2의 CA가 한 번씩 다 나오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자주 사용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얘도 암기하고 있자 그런 얘기죠. 암기하고 있자. 알겠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쌤이 지금 마지막에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이 식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는 이걸 암기를 해야지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개한 원리는 이미 보여줬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서 이번에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유도 한번 해볼게요. 얘를 그냥 처음부터 외우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원래는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플러스 b로 쪼개서 전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은 다시 전개하면 뭐가 돼요?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에다가 다시 누구를 곱해줘요? a 플러스 b를 곱해줘요. 이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얘하고 얘까지 이렇게 다 분배시킬 수 있어요. 순서대로 써볼까요? 시작. 먼저 a의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b 더하기 2a 제곱 b 더하기 2a b 제곱 더하기 a b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해보니까 a 제곱 b가 두 개가 더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 3a 제곱 b가 되고 다시 이렇게 두 개가 동류항이네요. 얼마? 3a b 제곱 더하기 뭐 b 세제곱. 그래서 얘도 박스 쳐봅시다. 형광펜으로 이 계산 결과 역시도 고등학생이라면 보는 즉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면 시간 낭비다. 그래서 적기하고 있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외워줘야 되는 기본 공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a-b의 세제곱도 우리가 얼마든지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만약에 까먹었다라고 하면 얘를 a-b의 제곱 곱하기 a-b로 분리시킨 다음에 전개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선생님이 a-b를 여기다 먼저 써주고 제곱한 걸 뒤에다 써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다음 시에 곱셈은 자리를 바꿔도 된다.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리 바꿔서 해본 거야. 그랬더니만 이거 전개하면 분배 법칙으로 이제 완벽하게 다 전개해봅시다. 하나씩.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얘랑 만나고 얘도 얘랑 만나죠? 자, 정리해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b 더하기 a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 2a b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고 동류항끼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죠? 이거 부호가 하나 틀렸나 보다. 아, 이거 동류항이 아니네요. 동류항이 아니야. 동류항끼리 묶으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 동류항 다시 묶어봅시다. 얘하고 그죠? 얘가 동류항이고 그지? 여기가 뒤에가 지금 얼마죠? 플러스죠, 플러스. 그지? 여기가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5가 플러스였다. 자, 그럼 얘는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a의 세제곱에 파란색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 a 제곱 b 더하기 뭐 3a b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즉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이 박스 친 식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럼 얘도 언제 우리가 일일이 다 두 개의 가로로 분리한 다음에 얘를 전개해서 분배 법칙 써가지고 또 내림차순 정리하고 이걸 언제 매번 하겠냐는 얘기예요. 고등학생답게 얘는 이제 외우자는 거죠. 우리가 마치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입니다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이제는 완벽하게 그냥 툭 던지면 튀어나올 수 있게끔 외우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큼 훈련을 해야 된다. 그냥 여기까지 다 필기합시다. 다 했어요 벌써? 빠르네. 유도 과정까지 다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8번. 자, 8번에서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얘도 아주 유명한 공식인데 이게 뭐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전개를 다 해보시면 다 없어지고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돼요. 밑에 건 똑같은 방법으로 다 전개해보시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고 이 8번 아주 또 중요하죠. 얘 통째로 막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3학년도라고 했던 1번부터 5번까지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기본 공식들이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툭 치면 나와야 될 정도로 몸에 익어야 된다. 그 다음 9번을 볼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공식.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더하기 ab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별표.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박스 친 것들은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한번 가지고 우리가 연습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3 이런 애가 나왔다 치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a, b, c에 마이너스 1, 2, 3이 들어간 거니까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요. 이제 a, b, b, c, ca를 둘씩 곱해보자. 자, a, b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 b, c 곱하니까 마이너스 6, c, a 곱하니까 플러스 3.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5라고 써야 되죠. 얘 플러스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응용하면 항상 플러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a, b, c니까 세 개를 다 곱하면 플러스 얼마? 6이다. 이렇게 전개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한 거야. 공식을 알면 한 줄 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봤다. 자, 다음 10번도 또 중요하죠.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거고 이걸 전개하면 뭐가 되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박스하고 별표 해놓읍시다. 박스하고 별표. 이것도 일일이 분배 법칙으로 하면 시간 낭비란 얘기예요. 이제 고등학생답게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 11번으로 넘어갑니다. 11번. 그렇죠. 얘는 뭐가 되죠? a의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이 만들어지고 얘도 잊고 있으면 안 되는 기본 공식. 박스. 자,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은 잠 안 올 때 엄마 손 잡고 얘를 분배 법칙으로 뭐 해보면 돼요? 전개해보시면 얘가 나와요. 알겠죠? 네, 그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는 거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서 요건 결과만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얘를 좀 발전시킨 전개 방법을 우리가 하나 배우는데요. 지금 눈여겨봐주세요. 자, 요 녀석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 거냐면 위에다가 선생님 실험을 좀 해볼게요. 자, 요 녀석 발전이 왜 나왔느냐 실험을 좀 해봅시다. 실제로 a-b 곱하기 a 더하기 b는 실험 1번 이거 실험을 할 건데 앞서서 배웠어. 뭐라고 배웠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요. 2번 a-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을 해봤더니 아까 이거 뭐 나왔어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나왔어요. 3번 그럼 a-b 곱하기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내림차순으로 갑니다. b는 오름차순으로 a의 제곱 b 더하기 a b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어때요? 지금 우리가 레이저 보자. a 세제곱이었다가 제곱이었다가 a 1차식이었다가 a가 없어졌죠. 그동안에 b는 없었다가 1제곱이었다 2제곱이었다 3제곱으로 b는 차수가 늘어나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얘도 전개하면 보나마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얘를 지금 개념을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보면 계속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 바로 선생님 지금 레이저 쏘고 있는 것까지 확장이 됩니다. 앞에는 a-b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 항문 보시면 a n-1제곱부터 a의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서 a는 없어질 때까지 하나씩 줄어들고 있고요. b는 b의 1제곱, 2제곱에서 n-2제곱, n-1제곱까지 차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이러면 볼 거 없이 얘가 뭐가 된다? 결과가 봐요. 여기 a가 1이었을 때, 1이었을 때는 a제곱 빼기 b제곱. a가 또 1이고 여기가 1이면 두 개 합쳐서 제곱이었죠. 여기 1이고 2니까 세제곱이죠. 여기 1이고 3이니까 몇 제곱 됐어요? 4제곱. 그럼 여기 1이고 n-1이니까 합치면 얼마가 돼요? n이 되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으로 전개할 수가 있다.
이걸 잘 알아둡시다. 어려운 문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보면은 학교에서 요 정도까지는 문제를 막 내버려요. 그래서 이거 발전 팁이라고 했는데 요 정도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교과서에는 소개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집에 내가 다 이용돼서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네. 특히 A가 X고 B가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것도 실험을 또 해보자고요. 실험. 자, 위에 1번에 동그라미에다 A에다 X 집어넣고 B에다 1 집어넣으면 1번 어떻게 바뀌어요? X-1, X 더하기 1로 바뀌면 걔는 뭐가 될까요? X제곱 마이너스 1. 2번 동그라미 실험에다가 A에다 X, B에다가 1 집어넣으면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돼요. 그럼 얘 뭐 되죠? X세제곱 마이너스 1. 3번식에다가 A에다 X, B에다 1 집어넣으면 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까지 정리되고 얘를 정리하면 뭐가 된다? X4제곱 마이너스 1. 그런 애들을 계속해서 개념을 확장시켜 나갔더니 위에 나와 있는 요 식이 되고 얘는 결국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더라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박스 한번 쳐봅시다. 박스. 별표. 얘도 박스. 별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거 10가지 전개하는 방법과 교과 과정을 좀 더 뛰어넘는 방법 2가지까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총 몇 개? 13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일단 다항식이라는 단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용어 정리부터 쭉 했었죠. 그 용어 정리가 끝난 다음에 다항식을 가지고 놀게 하는 덧셈에 대한 어떤 연산법칙과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그걸 본격적으로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필수 공식들에 대해서 적용을 다 시켜본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곱셈 공식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번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1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우리 변형이라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b라던가 a 마이너스 b 혹은 a, b 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합이나 차나 곱으로 인식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변형이거든요. 그럼 얘를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도 되고 2ab를 빼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얼마를 더해도 돼요? 2ab를 더해도 되는 거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가지고 변형하면 여기서 4ab를 빼주면 되는 거죠. 반대로 a 플러스 b의 제곱을 a 마이너스 b로 표현해라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 4ab를 이렇게 더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저렇게 합이나 차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있죠. 어떻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도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a 마이너스 b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유. 원래 a 세제곱 더 아니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원래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우리가 전개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이 다 나오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건 a 세제곱 b 세제곱이니까 나머지 필요 없는 녀석을 전부 어디로? 좌변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나한테 필요한 좌변이라면 나머지 애들은 전부 필요한 좌변이라 나머지 애들은 우변으로 넘겼다 치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고 공통인수가 마이너스 3ab가 공통인수면 앞쪽에서는 a가 남고 뒤쪽에서 b가 남아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한 식을 변형해서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보다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녀석도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a-b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얻어지는 게 a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인데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a세제곱과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니까 나머지 필요 없는 동그라미를 좌변으로 넘겨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보세요. 정리해보니까 뭐가 남아요? a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다가 이 동그라미 부분 좌변으로 넘기면 뭐가 남아요? 플러스 3 a제곱 b하고 마이너스 3 a b제곱이 생기는데 얘네 둘이는 공통인수 뭘로 묶을 수 있어요? 3a b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앞쪽에서 a가 남고 뒤쪽에서 마이너스 b가 남아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는 원래 있던 곱셈 공식식에서 몇 개의 항을 이항시켜서 얻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그러면 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냐? 얘는 원래 어디서 나왔을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식에서 나왔겠죠. 거기서 필요 없는 애를 좌변으로 넘겨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빼주면 a제곱 b제곱 c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은 어떻게 우리가 식을 변형할 수 있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다가 더하기 3abc가 넘어간 거죠. 원래는 a세제곱 아까 뭘 배웠냐면 우리가 이 왼쪽 보세요. 자, 레이저로 요 부분 요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여기서 마이너스 3abc가 있었는데 그거를 좌변으로 넘겨준 게 바로 요 식이 되는 별거 아니죠? 예, 그래서 원래 있던 기본 곱셈 공식에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몇 개의 항을 이항시켜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가세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도 그럼 여기서는 합이나 곱이 뭐냐? x 더하기 x분의 1 또는 곱은 x 곱하기 x분의 1인데 걔는 얼마니까? 1이니까 얘네들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있죠?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9배의 x 곱하기 x분의 1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맞죠? 네. 그 다음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도 마찬가지로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필요 없는 애를 빼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의 x 곱하기 x분의 1 바로 열고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죠.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xx분의 1은 1이니까 3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이 되더라라는 거죠. 도대체 얘는 출발을 어디서 한 겁니까 선생님? 얘는 여기서 온 거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변형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라고 했는데 그 a 자리에다 뭐 집어넣고 x b 자리에다 뭐 집어넣은 거예요? x분의 1을 이렇게 다 집어넣은 거죠. x하고 x분의 1을 다 집어넣은 거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했니? 예. 그 다음에 9번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9번 보자.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1은 0일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얘는 주어진 식에서 양변을 x로 나눕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p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은 뭐가 되죠? p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면 된다고 했어요? 2를 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을 바로 알아낼 수 있죠. p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얻은 x 더하기 x분의 1 이걸 p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9번과 같은 변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9번 별표 쳐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8번하고 7번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변형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줄일 게 없어요. 사실 다 여러분이 이게 선생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막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니까 사실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다 중요하고 남아있는 10번, 11번이 다 중요해요.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될 만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고등학교 수학의 기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10번 볼게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식을 변형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주어진 식에 먼저 2배를 다해주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는데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 아니잖아요. 오른쪽은 다 2배를 한 거죠. 똑같은 식이 되게 하려고 앞에 도를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인 거죠. 전개했을 때. 자, 이렇게 해놓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면 a제곱이 2개가 생겼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ab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b제곱 2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3개가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러면 b제곱 2개 중에 하나 남았으니까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2bc를 가져올 수 있고요. c제곱 2개 중에 아직 하나도 안 썼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올게요. c제곱. 그럼 또 완전 제곱식이 돼요. 자, C제곱 하나 남았고 마이너스 2CA 남았고 A제곱 한 개밖에 안 썼으니까 A제곱을 맞아 써주면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2배 해주고 2로 나눠주게 되면 이 10번과 같은 식의 꼴은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 3개 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아깝게 별표 하나짜리들이었다면 지금 10번 별표 2개짜리.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는 박스까지 한번 쳐볼까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식을 조작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조작하는 과정도 중요해요. 자, 이제 11번 볼게요. 11번.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 이런 녀석은 어떻게 변형이 되는 거냐. 이 애가 어디서 나왔어요? 넌 where are you from이랑 대화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요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의 제곱에서 왔어요. 그런데 저를 제곱하면요 좌변이랑 똑같이 안 나오고 필요 없는 항들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 그럼 그 필요 없는 항을 내가 빼주면 되겠구나. 그걸 빼는 게 식의 변형이라고. 뭐가 필요 없어지냐면 이걸 다 전개했을 때 2배의 x, y 제곱 z가 생기고 마이너스 2배의 누가 생겨요? x, y, z제곱도 생기고 마이너스 2배의 또 뭐가 생겨요? x제곱, yz도 생겨요. 그런 애들이 더 생기는데 걔네들을 똑같이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얘를 다 도를 바꿔놓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정리해주면 여기 봐. 이렇게 선생님이 괄호로 묶어놓은 부분이죠. 여기서 공통인수가 마이너스 얼마예요? 2x, y, z가 공통분이. 그러면 뭐가 하나씩 남아요? x 하나, y 하나, z 하나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주시면 뭐가 되느냐? 얘가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의 제곱 마이너스 2xyz의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애가 이렇게 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도 중요하다.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별표 2개 쳐놓은 것들에서 어려운 문제가 다 등장하는데 얘도 별표 2개짜리에 해당한다. 별표 하나 더. 별표 2개짜리는 중요하기도 하고 난이도도 살짝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 12번도 마찬가지 별표 2개짜리. 중요하기도 하고 난이도도 올라갔다. 그럼 이 x 5제곱, y 5제곱은 도대체 어떻게 합이나 곱으로서 다 표현이 가능합니까? 자, 얘는 이렇게 할게요. x 세제곱과 y 세제곱에다가 x 제곱과 y 제곱의 합을 이렇게 곱해버릴 거예요. 그럼 이걸 전개했을 때 x 5제곱, y 5제곱도 나오지만 쓸데없이 추가로 누구도 있어요? x 세제곱, y 제곱이라는 애도 나오고 x 제곱, y 세제곱도 나오죠. 그럼 이거를 전개만 했을 때는 좌변처럼 만들기에는 안 돼. 뭔가를 빼줘야 돼. 그치? 필요 없는 항을 빼주시면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줄로 그었던 만큼을 빼줘버리면 되는 거야. x 세제곱, y 제곱 빼주고 x 제곱, y 세제곱 빼주면 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뒤에 있는 녀석을 좀 깔끔하게 묶을 수가 있어. x제곱 y세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 공통인수 뭘로 묶을 수 있니? x제곱 y제곱으로 묶으면은 그렇지 x 더하기 y가 이렇게 묶이지. 그럼 이 모든 애들 선생님 전부 x 더하기 y라던가 xy의 곱으로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있죠. 어떻게? 칠판 볼까 일단. 자, x세제곱 y세제곱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었죠?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y의 x 더하기 y다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요게 x제곱 y세제곱을 x와 y의 합과 곱으로만 나타낸 거고 다시 또 x제곱 y제곱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 2xy를 빼서 바꿀 수 있었고요. 마이너스 다시 x제곱 y제곱은 xy의 제곱이고 뒤에 있는 녀석은 x 더하기 y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과 곱으로만 나타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예,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나타낼 수 있구나. 알겠죠? 합과 곱으로만 다 나타냈다. 그래서 12번까지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서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다 나눗셈의 방법은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라는 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다항식이 2x제곱 y 더하기 3xy 더하기 5였어요. 얘를 선생님이 단항식 xy로 나눠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뭐분의 xy분의 2x제곱 y 더하기 3xy 더하기 5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얘는 결국 남는 애가 뭐가 남아요? 앞에 두 녀석은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고 얘도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누어 떨어지고 5만 나머지가 생기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했을 때 직접 나눠보면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첫 번째 지금 레이저로 쏘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뭐만 남아요? 2x만 남죠. 여기서는 2x가 생겨요. 두 번째 녀석은요. 뭐가 되죠? 3만 남죠. 그 다음에 남는 애가 뭐 남아요? xy분의 5가 남는 거. 그 다음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요. 직접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나누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길게 늘어뜨린 방식으로 직접 나눈다고 해서 장제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길장자를 써서 장제법. 그럼 장제법을 이용하면 얘는 2x의 세제곱이고 지금 제곱항이 없으니까 더하기 0x의 제곱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x, 5x, 마이너스 3. 빈칸을 이렇게 0x 제곱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걔를 뭘로 나눠요? x 마이너스 2로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몫은 어떻게 되냐? 이 나누는 방법은 처음에 2x 세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x 마이너스 2에다 뭘 곱하면 x에다가 뭘 곱하면 2x 세제곱이 나오죠? x에다 뭘 곱하면 2x 세제곱이 나와요? 2x 제곱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몫에 2x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곱해요. 이렇게 곱해. 곱한다고. 곱해서 밑에 쓰는 거예요. 곱해서 밑에서 어떻게 되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이제 위식의 단식을 빼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4x 제곱 마이너스 5x. 여기까지 내려왔고 다시 4x 제곱을 맞춰주기 위해서 얼마를 여기다가 몫에 둬야 돼요? 4x. 그럼 곱해요. 또 이렇게 또 곱해요. 곱하면 밑에다가 또 써주면 뭐가 나와요? 4x 제곱 마이너스 8x가 나오죠? 그럼 다시 위식의 40 빼면 첫 번째가 없어지면서 3x 마이너스 3이 생기고 다시 몫에 얼마 들어가요? 3이 들어가면 3x 마이너스 6이 되고 나머지 얼마가 됩니까? 3이 나머지가 되죠. 그래서 다항식으로 나눌 때 직접 나누는 이런 방법 장제법을 쓰면 무엇과 무엇이 나온다?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몫은 요걸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녀석을 그대로 우리가 몫이라고 얘기하고 요 남아있는 이 녀석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나눗셈의 항등식이라는 애는 뭐냐? 나눗셈의 항등식.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녀석도 B라는 녀석도 다 다항식이라고 봤을 때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누면 몫은 Q가 되고 나머지는 R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를 BQ 플러스 R로 쓰면 이걸 우리는 나눗셈의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나눗셈의 항등식. 이런 애가 왜 나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숫자 11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요? 3이고요. 3, 3, 9, 나머지가 얼마죠? 2죠. 이때 검산식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요. 11은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누굴 더해주면 된다? 2를 더해주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11에 해당하는 녀석이 다항식 A가 되고요. 나누는 3에 해당하는 녀석이 B가 되면 여기 뒤에 있는 3은 뭐가 되고요? Q가 되고요. 나머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는 2가 나머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숫자를 가지고 수를 가지고 나눗셈을 하는 초등학교 방법에서 얻어지는 이런 관계식이 이 다항식에서는 걔를 뭐라고 한다? 나눗셈의 항등식이라고 표현한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뭐가 주의사항이냐? 이 다항식을 나눗셈 할 때는 B도 다항식이고 Q도 다항식이고 R도 다항식일 수 있죠. 이때 B의 차수하고 나머지 R의 차수를 반드시 비교해봐야 되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반드시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수를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할 때도 B보다 누가 작아야 돼요? R이 작아야 되는 거죠. 나누는 수보다. 맞아요? R 값이 만약에 B보다 더 컸으면 더 나눌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다항식 나눗셈에서는 여기서 차수를 가지고 이런 대소를 비교해야지만 완벽한 나머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선생님이 진도 나가려고 했던 부분이고 첫 번째 쏟아번이었죠, 얘가. 그래서 거기까지 내용을 오늘 정리를 해드렸고